예, 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희가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해드린 시간이죠.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월급 모아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 집 정도는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돈과 관련된 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대용 대표입니다. 자, 대표님 네. 요즘 이제 주식 날은 참 좋아지는데 네.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껏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고 뭐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많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이 기회다.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된다. 여러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우리 권 대표님 보실 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살 기회다. 아니면 이제 나와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누구의 되게 영역도 아닌. 잘 피해가시네요. 예, 이거를 혹시 지금이 되게 좋은 기대했는데.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분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 그분이 과거 수익률이 어땠고, 네. 그분이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이 뭐 적기다, 뭐 지금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긴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아직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입장이세요? 어떠세요? 지정학적 위치나 뭐 전쟁에나 이제 이런 팬데믹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그 투자가 이제 저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 학습하는 거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뭐 대학교 때도 이렇게 그 요점 정리한 거나 선배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그런 자료들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그렇게 큰 점수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정독을 이제 교과서를 정독을 하고 그다음에 참고서를 하고 그다음에 예습 복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말 더듬으세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예. 요행을 바라는 친구들. 뭐 단시간에 공부해가지고 한 번에 뭘 뒤집는다. 저는 맞아요. 이제 서점에 가도 뭐 며칠 만에 완성해가지고 뭘 어떻게 끝낸다 이런 것들 잘 속성 총정리 잘 믿지 뭐 않거든요, 이런 거. 사실.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한들 그분이 과연 진짜 전문가가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재무제표, 그다음에 PER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다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모주 청약,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이제 상장 시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볼 수 있고 PER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 한 방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IPO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공모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박선영 아나운서도 저도 이제 예전에 작년에 뭐 지난해도 그렇고 이 공모주 뉴스 나오면 저희가 뭐 대여가 나온다 이런 뉴스 많이 전했던 적이 있는데 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요. 네. 공모주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공모주의 정의부터 우리 시청자의 또 이해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기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막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또 이게 또 인생의 또 큰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시작은 언제냐? 대학교 때까지 돈을 주로 쓰잖아요. 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부분인데 이게 아마 대학교 졸업해서
인생에 있어서 취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어떤 공식적인 갈림길이 아닌가, 기업의 공식적인 갈림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이 이제 공개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IPO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기업 공개. 외부 투자자가 기업을 공개해줘야 내가 뭘 알 투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의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 바로 IPO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끔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즉 공모주란 일반인에게 널리 투자할 사람을 구하여 발행하는 주식,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 IPO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맞아요. 펀딩이 가능하니까. 저도 이제 뭐 초기에는 뭐 제 퇴직금과 그다음에 여기 뭐 출연했지만 뭐 김신혜 부사장님의 돈과 여러 뭐 지인들의 돈 뭐 이런 것들 엄마 아빠의 그런 따뜻한 너무 돈으로 TMI 아니에요? 뭐 그렇게 원래 기업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바보 같은 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데스밸리를 겪어요. 이제 죽음의 계곡을 막 겪다가 맞아요. 거기서 이제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이제 이게 망하는 게 주변 아니지.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끝나는 건데 그걸 이제 견뎌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견뎌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액의 자금을 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또 자금도 융통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정적인 이제 선별적인 투자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아예 일반인들 아예 우리 기업을 전혀 몰랐던 분들에게 우리 기업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그분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업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굳이 마케팅하지 않더라도 뉴스에서 누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업 홍보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 기업은 신뢰와 평판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좋은 거죠. 회사구나, 그래서 라고 좋은 우리가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죠.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주가 많아진다는 것은 네. 누가 이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되고 이루 가라 저루 가라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주주들이 많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경영권이 많아집니다. 또 이게 그렇습니다. 예. 상실되거나 이제 분산된 위험이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IPO를 수개월 동안 준비하는 분들을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네. 대부분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공모 절차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상장시킨다는 것은 모든 기업인의 아마 꿈이지 않을까 싶고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공모주 막 주식은 하고 싶은데 뭐 이것도 공모주도 있다고 그러고 막 복잡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거 뭐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뭐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준비하실 게 계좌하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걸 좀 유식하게 증권 계좌와 청약 증거금만 네. 마련하면 국민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예. 네. 단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맞아요. 수가 있고 공모 주관을 하는 주관사와 주식을 인수해오는 증권사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청혼하다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혼은 했다가 반지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영화에서 100% 보면 다 받지만 100% 안 받을 결과를 수 받는 게 있습니다. 아니기 그래서 때문에 맞아요. 청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 공모주를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가진 돈만큼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적절한 비유다. 그러니까요. 청혼이 그런 의미였네요. 맞아요. 네. 주지만 까일 수도 있다. 네.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이렇게 네. 쉽게 설명해주고. 까일 방지권은 네, 없다. 그렇죠. 언제든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모주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니까 이게 또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가 한정이 맞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관사와 인수사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 증권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청약이 들어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SK 바이오팜의 주관사와 인수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었고요. 인수사는 SK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이 네 군데였는데 예.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증권계좌가 있다고 했더라면 SK 바이오팜은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주식 청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능한 거죠? 그럼요. 스마트하게
예. 하시는 겁니다. 예, 네. 증권 계좌 그래요. 뭐 모바일이든 아니면 온라인 데스크탑에서 하든 HTS나 MTS 공모주 청약 메뉴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과거에는 돈가방 들고 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맞아요. 공모주 청약을 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좀 스마트하게 네.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주식을 살 때는 이제 한 주의 가격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네. 공모주는 좀 다르잖아요. 청약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공모주의 경우에는 50%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공모 가격이 49,000원이다라고 결정을 됐다면 만약에 내가 1,000주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49,000원에 1,000주의 50%인 2,450만 원을 입금해 놓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공모주라는 게 돈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50만 원 넣는다고 해서 선조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어떤 분은 봤더니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막 뭐 몇 억 넣는데도 몇 주 못 받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반지만 사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청혼을 해서 청약이 되고 뭐 이렇게 자꾸만 이게, 결혼하면 상관이 없지만 남녀의 만남으로 비유를 해주시네. 예, 이게 뭐 만남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예. 무조건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뭐 안 된 적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한 방에, 예, 한 방에? 예, 저는 골랐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예. 또 잘하면 해주시면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공모주는 청약한 대로 주식을 다 받을 수 없고요. 네. 아파트 청약도 내가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약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인생 살면서 청약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회사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데 10억 원이 몰렸다. 그러면 100대 1이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청약해도 막상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뭐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쟁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증권사별로 배당받는 주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이 증권사로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해서 몰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증권사마다 배정된 물량이 달라서 네.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 경쟁률 때문에 네. 모든 증권사 계좌를 다 열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청약 마지막 날 오후에 또 눈치 작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주변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안 쓰던 증권사 것도 다 열게 되고 열고, 그렇게 맞아요. 해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청혼을 할 때 한 네 군데 정도를 보고서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청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 군데를 또 이렇게 놓고 네. 있을 수 있고 여기저기서 다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 청자를 그래 청자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뭐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억하기 좋네요, 아주. 예. 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보면은 몇백만 원, 또 뭐 작게 몇천만 원을 넣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했는데 겨우 몇 주 받으면은 나머지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틀 후에 돌려줍니다. 이틀 후에? 예, 청약 예. 후에 D+2, 2일 영업일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에 청약하면 금요일에 돌려받고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 주 후반에 청약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되지 않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1억 원 청약해서 100만 원어치 청약되면 9,900만 원 환불 받는 건데 네. 이게 증거금 돌려받는 날짜를 소위 납입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장 정확한 청약 증거금 환불일은 환불일은 증권사 HTS나 M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보면은 어떤 기업에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이 네. 공모주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기업이 이제 막 매출이 쫙 올라가고 성장이 끝없이 가게 되면 이제 기업 입주의 입장에서는 장비 설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좀 더 넓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장 신청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네. 상당 신청. 예, 상장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겠죠. 될 놈인가 안 된 놈인가를 보겠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승인이라는 걸 해줍니다. 네. 그리고서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예.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요. 수요 예측. 이게 과연 증권 시장에서 상장이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다. 이 가격은 어느 정도 가면 좋겠다라는 수요 예측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청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유사 기업의 가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유통회사가 하나 너무 잘 돼가지고 세
새벽 유통하는 회사가 잘 돼서 상장을 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비슷한 이제 업체들 가지고 이제 밸류를 가지고 이제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위 상대 가치 평가법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최근 4분기에 순이익이 유사 기업들의 평균 퍼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산출되면 그 가격에서 일정 몇 퍼센트를 또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결정합니다. 밴드가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여기 사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정도의 밴드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또 한 번 덤벼서 수요 예측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단과 하단, 소위 말해서 이게 약간 이제 어떤 경매 같은 결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상단과 하단 결차를 가지고 이제 금액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이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이 모든 프로세스 중에서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 자, 이렇게 공모주에 성약해서 배정까지 받고 나면 이제 언제 정식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요? 열흘 정도 걸립니다. 10일이요? 예, 돈 받고 나서 내 돈 받았다 그러면 열흘 정도 후에 상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상한가 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올 초에 인기를 끌었던 공모주들을 보면은 시초가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막 그런 단어 우리 네. 많이 들었던 따상 이름. 따상. 맞아요. 네. 따상에 대한 부분을 또 쉽게 재밌게 이거 헷갈려하는 분 많아요. 네, 따상을 제가 쉽고 재밌게 네.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시초가, 말씀하신 시초가는 상장일 9시에 결정이 됩니다. 네. 상장일 오전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동시효과에 접수된 주문을 바탕으로 오전 9시에 시초가가 이제 그 기업의 상장의 첫 가격이 첫 가격.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초가 범위가, 이 밴드가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10에서 100%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다. 그러면 9,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20,000원이 됐다. 그러면 라고 말씀드려요. 거기에다가 네, 상한가가 되면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너스 30되면은 난리가 나고 플러스 30대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 기운을 이제 30%로 두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두고 있는데 네.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마이너스 30에서 30%의 변동이 생기는데 만약에 공모가 대비해서 100%로 결정되면 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따 상태에서 30% 상한가를 쳤다. 네. 그러면 상 붙여가지고 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이 없죠. 예, 자 네. 다시 말씀드리면 10,000원짜리라는 공모주가 있어요. 네. 이 공모주가 이제 9,000원에서 당연히 20,0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20,000원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 많이 올라가면 26,000원까지 올라가고요.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면 14,000원까지 떨어지는데 26,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네. 상. 그래서 26,000원. 10,000원짜리로 시작된 금액이 이제 26,000원이 되면 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160%까지 먹을 수 있다는 예, 뭐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따상의 개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생각만 해도 내가 따지 않아도 남이 네. 따도 배가 따뜻해집니다. 네. 기분 좋을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상이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내일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면 200%가 넘는데 이렇게 맞아요. 또 일이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숫자와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때 이제 분위기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나와야 되나 내일 나와야 되나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거 들어가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러면. 너무 물어봐. 맞아, 너무 그죠?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답해줘도 분들이 있어요. 뭐 선물 안 주잖아요. 답해주지 않습니다. 안 해주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매도에 정해진 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상황이 뭐 종식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또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코인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어요. 물은 뭐 매일 마시고 밥도 새끼 매일 먹으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업 중에서 야 그래도 밥상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저렴한 밥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또 힘들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막 연쇄적으로 보다 보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숫자와 그래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말고 좀 이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상장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는 다트에 나와 있어요. 이게 투자 설명서를 보면 수요 예측한 게 나와 있어요. 수요 예측한 걸 봐야겠죠. 이게 얼마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모집 방법이 기관 투자자와 개별 투자자가 몇 대 몇으로 나누는 통상 8대 2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시장에 이제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요 예측 결과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위험 요소. 우리는 어디에 큰 위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겠네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게 딱 기업 공개가 되고 투자 설명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금의 사용처. 사용처. 몇 천억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업에.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금 사용처를 아까 그거 말씀드린 있어요. 대로 심사를 할 때 다 그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자금 사용처가 만약에 운용 자금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또 쓰는 돈이 많아서 맞아요. 이제 운용 자금에 많이 쓴다는 건데 운용 자금이 상당히 뭉뚱그려진 얘기거든요. 설비 그래서 투자 같은 게 아니고 예. 운용 자금이라면 되게 그래서 설비 투자나 R&D 쪽에 좀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내용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하는 회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수인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주주가 어떻게 구성된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2020년이나 지난해에는 이 공모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네. 이 공모주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런 인기가 많이 시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죠? 네. IPO를 좀 미루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떤가요? 이게 단기간의 흥행을 가지고 이 기업을 단기간에 파악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단기간에 그냥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평가하고 맞아요.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공모를 들어간다면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서 오래 보유를 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잘 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공부하시고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단타로 이렇게 투기하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거는 늘 저기 우리 권 대표님께서 얘기하십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투기 마인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아유, 한번 뭐 말씀드릴 좋아요. 수 아주,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한 1분 반 남았는데 우리 공모주 청약할 때 어떤 정보들을 사전에 좀 알아봐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짓도록 여러 하겠습니다. 가지 투자 설명서를 볼 때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성장성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할인율이 좀 높고 희망 공모가가 잘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그 많이 시장이 풀린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막 샀다 팔았다 많이 하면 이 기업이 정신 없어져요. 근데 보유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기업의 나름대로 이제 풀린 물량이 좀 적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좀 이제 투자하기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겠네요. 바로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보호 예수 하는데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관 수요 예측이 아주 잘 나온 기업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단순히 어디서 한다더라 따상을 했다더라 뭐 할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된다. 그래서 청약 일정도 그리고 네. 환불 일정도 배정 공고도 꼼꼼하게 보시고 상장 예정일과 배정 수량 그리고 공모가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최소 청약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청약 주관사는 어디서 어떻게 했고 이 주관사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인수사는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또 꼼꼼히 공부를 해야 맞아요. 나중에 큰 실수 없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